제 숙제를 보더니 갑자기 제 귓밤을 때리더라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갓변입니다. 최근 씨 사건 좀 핫하죠. 씨의 아들을 특수교사가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사건으로 아동학대가 좀 핫한데요. 아동학대가 뭘까요? 뭔데 이렇게 학대? 약 2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때린 경우가 굉장히 흔했고,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때는 선생님을 신고한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고, 저도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될 때까지 되게 많이 맞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거든요. 첫날에 수학 숙제를 내주더라고. 그 다음날 답을 열심히 썼지.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적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했는데, 제 숙제를 보더니 갑자기 제 귓밤을 때리더라고. 이렇게 확 날아갔어. 진짜 싸대기 때리더라니까. 살면서 싸대기 처음 맞아봤어요. 그때 처음이었어. 엄청 놀라가지고 하고 있어. 왜 때리지?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야. 답을 내는 과정을 왜 안 적었냐? 답을 베꼈냐? 사실 문제가 쉬워가지고 제가 암산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맞았어. 근데 이게 싸대기 맞을 일인가? 나 변명할 여지도 없었어. 먼저 뭐 예를 들어서 너 왜 과정을 안 적었니? 답을 뺏겼니라고 물어보고 때린 것도 아니고 일단 때리고 얘기를 하더라고. 낭만의 시대야. 지금도 의문이에요. 아무튼 그 시절에는 선생님이 학생 싸대기를 때리거나 뭐 발로 차거나 이런 일이 되게 흔했어요. 지금 그랬으면 끝이야. 자, 근데 지금은 학교 체벌이 싹 사라졌죠. 왜냐? 아동학대처벌법이 생기면서 때리면은 아주 그냥 주옥되거든. 응? 큰일 나요, 그러면. 지금 때리면.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13년에 계모가 의붓딸 때려서 사망하게 한 그런 울산 계모 사건, 뭐 칠곡 계모 사건, 이런 걸로 전 국민이 막 분노에 치를 떨고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확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이게 사실 처음 아동학대법 제정 의도는, 심각한 아동학대는 보통 가정이라는 그런 이 가족에서 내부적인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제 거의 발생했거든요. 근데 학대자 보통 부모 같은 어떤 법적인 보호자다 보니까 아동학대를 막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가서 보호자랑 피해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는 의도였어요. 실제로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들의 학대 행위자가 부모나 친척인 경우가 약 86%,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합쳐서 한 7%가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참 취지는 좋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근데 아주 큰 부작용이 생겼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범죄자로 관리되고 있는 교직원이 몇 명일까요? 1만 명 정도 돼요. 전국의 교직원이 한 50만 명쯤 되거든요. 그 중에 2%라고 보면 돼요. 100명 중에 2명이 아동학대 범죄자야. 우리 선생님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애들을 개패거나 뭐 엄청나게 괴롭힌 뭐 그런 악당일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고요? 자, 먼저 아동학대가 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나와 있는데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제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크게 나누면은 신체적 학대가 있고, 정서적 학대가 있고, 성적 학대가 있고, 유기 또는 방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한 4가지 나뉘어요. 신체적 학대는 때리는 거 생각하면 되고, 성적 학대는 애들한테 성적인 뭐 어떤 행위 시키거나 성희롱하거나 그런 거 말하고, 유기나 방임은 애들 케어 안 해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진짜 완전 방치하는 거예요. 다마고치 방치하면 똥 싸고 막 죽잖아. 그거랑 비슷해요, 유기 방임은. 근데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하지 않거나 아픈데 병원 안 데려가는 거, 뭐 이런 거 다 유기 방임이에요. 사실 이 유형들은 좀 나름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문제가 잘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게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정서적 학대거든요. 참 이게 말이 애매해요. 뭐 어떤 게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건데, 예컨대 뭐 이런 게 있어요. 애한테 뭐 외모 비하하거나 욕하거나 폭언하거나, 뭐 폭언도 좀 어느 정도 수위가 돼야 되지. 좀 싫은 말 했다고 뭐 폭언을 보면 안 되죠. 뭐 애 앞에서 폭력 쓰거나 겁주거나 애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인신공격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동학대범들이 애를 정신적으로 엄청 괴롭혀놓고 잡혀오면 꼭 하는 소리가 그래도 때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해요. 안 때렸대. 아우, 이 친구들은 반성이 없어. 다 한번 보내야 돼.
자, 이렇게 진짜 정서적 학대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근데 학부모들이 이걸 악용해서 학교 선생님이 자기 아들, 딸한테 막말했다고 이걸 정서적 학대로 고소를 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막 엮는 거야. 그냥 내 애를 기분 나쁘게 했네, 내 애한테 뭐라고 했네, 이거 기분이 상한다 이거지. 거의 기분 상해죄급이에요. 기분 상해죄. 거의 선생님들은 신고당하면은 유죄 판결 나기도 전에 이미 뭐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다 이래버리면은 바로 그냥 뭐 담임 교체, 강제 휴가, 휴직, 명예퇴직, 면직 이런 거 당할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이 망가지거든요. 스트레스는 당연히 받겠죠. 엄청. 주호민 씨 사건도 정서적 학대가 문제된 거거든요. 실제로 주호민 씨 사건의 특수교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에요. 자, 이런 발언들 보면 참 애매하죠. 실제로 법원에서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노래 가사 같네요.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무죄로 판단했어요. 물론 이게 1심 판결이다 보니까 2심, 3심까지 가면 뭐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도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게 정서적 학대라는 게 참 애매해요.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202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거 정서적 학대 부분이 애매하니까 이거 좀 명확하게 해라, 이런 취지의 법령 개정 의견 표명했거든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알았다, 우리가 이거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신고 당한 당사자도 방어권 행사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뭐 따로 바뀐 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서적 학대로 신고 당한 순간 일단 본진이 초토화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 내 집이 다 틀리고 없어. 집에 왔더니 집이 불타고 있는 거야. 이미 수사 받고 있는데도.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조력하는 거예요. 그래도 변호사는 뭘 좀 알잖아. 조금 더 알잖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어떤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어떤 사건화가 됐을 때 이게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갑변이었습니다.